혹시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뵀는데 다리가 좀 가늘어지셨네? 이런 생각이 들으셨어요? 아니면 예전에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셨는데 요즘에는 손을 잡고 일어나시면서 어이쿠 어이쿠 하면서 힘들게 일어나지는 않으시던가요? 계단 올라가는 거를 유난히 싫어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려 하지 않으시던가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셨으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겠지? 그런데요, 이거를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모님의 근육이 약화됨으로써 근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링거TV 시청자 여러분, 배현 약사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컨텐츠를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바로 근육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근육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잖아요. 예전에는 장도 직접 보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을 테지만 그 활동량도 좀 줄고요. 음식을 먹는 양이, 즉 소화가 예전보다 잘 안 돼서 음식을 먹는 양이 좀 줄어서 고기나 생선 같은 것, 특히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는 것도 많이 줄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당뇨나 이상지질혈증, 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안타깝지만 입원이나 수술 때문에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일도 종종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훨씬 더 빨리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근육량이 줄고 근력이 떨어지면서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걷는 것처럼 너무 당연했던 동작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힘드니까 덜 움직이니까 근육이 더 줄어듭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량이 얼만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근육이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럼 부모님의 근육 상태가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조금만 관찰을 잘 해본다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즉 병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찾는 것이죠. 첫 번째, 부모님께서 의자에 앉았다가 또는 방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이럴 때 직접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는 다른 것을 붙잡지 않으면 못 일어나신다. 그렇다면 예전보다 하체 근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외출하실 때 걷는 모습을 유심히 한번 좀 살펴보세요. 예전보다 보폭이 줄었는지, 걷는 속도가 어떤지, 예전보다 줄진 않았는지, 계단이나 오르막을 피하거나 지하철에서 무조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가만히 계신다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지는 않으시는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하체 근력이 약해져서 올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다리 굵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예전보다 다리 굵기가 많이 줄었는지, 종아리나 허벅지가 많이 줄어있진 않은지, 실제로 이러한 종아리나 허벅지의 둘레는 근육 상태의 척도를 살피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은 아니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근육이 줄었지? 최근 체중이 많이 빠지셨는지, 식사는 제대로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당뇨나 심장, 폐, 신장질환 같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최근 입원했거나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지까지 다 살펴봐야 합니다. 근감소증은 약만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운동과 영양, 그리고 근육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원인들까지 모두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사니까 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약을 드시고 계신지 혹시 자녀분들 다 알고 계신가요? 약을 먹으면 무조건 근육이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약을 복용한 뒤에 입맛이 너무 떨어진다, 입이 말라 음식을 먹기 힘들다, 속이 불편하다, 너무 졸려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다, 어지러워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면 결국 잘 못 드시고 잘 못 움직이시게 됩니다. 근육도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기력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었다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지 약물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약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처방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약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 근육량이 줄었으니까 일단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되겠다. 고기를 많이 사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고기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체중의 1g 정도의 고기를 드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만약에 60kg가 나가신다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을 드시는 것도 건강에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섭취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3번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지, 또는 소화 상태가 좋지 않다면 하루에 여러 차례 나눠서 음식을 자주 섭취하도록 소량씩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즉, 균형 잡힌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 입맛이 없다고 그냥 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김치 하나 드신다거나 이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영양의 불균형이 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근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 강한 운동을 우리가 추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실 권장해 드리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우리가 걷기만 꾸준히 하셔도 급격한 근 감소를 줄일 수 있고요. 충분한 걷기 이후에 근육이 어느 정도 붙으면 슬로우 러닝을 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육에 자극을 주는 저항 운동이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함께 이 저항 운동을 반드시 실천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추천해 드리는 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이게 별 운동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운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게 하지 않고요. 그러다가 양을 갈수록 늘려주시는 거예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고요. 특히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고관절 부상이 오게 되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방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한방적으로 기력이 너무 떨어진 것을 우리 기허라고 부르고, 입맛이 떨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을 위기허, 비기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체의 힘이 너무 떨어진 것을 신허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근력이 또는 인대의 힘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움직임이 부정확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한약 제제가 있는데 바로 양혈장근 건보안이라는 제제입니다. 이 양혈장근 건보안이라는 약은 근력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체력을 올려줄 수 있는 제제로 나와 있는데요. 꾸준하게 드시면 근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와 함께 한약 제제를 병용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만 기억해 두세요. 이 정보를 저장해 둔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뵈십시오. 부모님을 찾아뵙고 변화를 살피는 거예요. 의자에서 또는 바닥에서 손을 짚고 일어나지, 또는 다른 것을 잡고 일어나고 계신지는 않는지,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보폭이 너무 줄여지지는 않았는지, 최근 식사량이나 다리 굵기가 현저하게 줄지는 않았는지, 이 세 가지의 변화가 보인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라고 당연시 넘기지 마시고 부모님의 근력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근력이 중요한 이유는 일상적인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고 친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장을 보고 실제 생활을 원활하게 하려면 근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계속 빠지거나 예전에 잘 걸으셨던 분이 반복해서 넘어지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자꾸 사례가 들거나 근력이 갑자기 심하게 떨어졌다면 다른 질환이 숨어 있지 않은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진다면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응급실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께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하시는 이유는 근감소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섰는데 갑자기 어휴 핑도네 하시면서 벽이나 가구를 잡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러한 경우에는 혈압약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요, 부모님께서 자꾸 어지러워 하시는 이유 또는 갑자기 넘어지시는 이유, 기립성 저혈압과 약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부모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저장해 놓고 주변에 많은 분들께 알려주십시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서 다음 더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약사가 알려주는 100세 시대 부모님 건강관리, 오늘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